오늘은 잠깐 Child Development and Learning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ild Development and Learning. 모든 교사들이 교사 예비생들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에 들어오면 이 과목을 거의 초기 단계에 들어요. 이제 뭐가 200단위, 300단위 요 정도 과목인데 그 차일드 디벨롭먼트 그러면 뭐예요? 아동 발달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동 발달과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러닝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러닝 그러면 러닝이 크게 나눠서 라이프에서 삶에서 배우는 이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배운 러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러닝 그러면 거의 이제 바로 그냥 학교 교육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배우는 거는 그야말로 너무나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는 러닝은 거의 뭐예요? 글자를 통한 러닝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그럼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삶에 있는 라이프 러닝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차일드 디벨롭먼트 앤 러닝에 대한 거를 과목을 배우면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카그니티브 디벨롭먼트인 거예요. 인지 발달인 거예요. 인지는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죠? 인지 멘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과 학습인 거예요. 우리가 차일드 디벨롭먼트 러닝 그러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지 발달 이러면 너무 이제 사이칼러지 쪽에 이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차일드 디벨롭먼트를 배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예비 부모님들 특히나 아니면 임신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교사가 되는 이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심리학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차일드 디벨롭먼트 앤 러닝이라 그러면 이걸 교육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과목을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이제 막 어린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부모님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나는 나중에 아이를 꼭 갖고 싶어 내가 꼭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꼭 듣지 않더라도 책을 읽어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차일드 디벨롭먼트는 결국 뭘까? 카그니티브 디벨롭먼트라는 거예요. 결국엔 인지 발달이라는 거예요. 인지는 뭐예요? 멘탈이에요. 우리의 브레인이잖아요. 우리의 뇌에. 이 뇌가 모든 신경 조직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이 뇌가. 그래서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죠? 중추신경 그러면 가운데잖아요. 거의 멘탈, 인지 과정 자체가. 그러면 인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인지 능력 자체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IQ를 갖다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인지 능력은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첨이에요.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굉장히 이 브로드한 개념이거든요. 인간 모든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인지 기능이라고 그래도 될 정도로 우리가 심지어는 어때요? 이 몸에서 느껴지는 이 근육을 통한 이 모로 스킬 있잖아요. 우리가 걷고 뛰고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조절해가지고 안 넘어지게 계단을 내려갈 때 그냥 타타타닥 안 넘어지게 날렵하게 내려가고 또 타타닥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인지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인지 기능 그러면 좀 심리학 쪽이잖아요. 근데 요즘 뉴로사이언스가 뭐 굉장히 과학이잖아요. 과학인데 뉴로사이언스가 심리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뉴로사이언스 아주 옛날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뉴로사이언스 라고 한 영역이 생겼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은 이제 어때요? Neuro 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전에는 뭐 지적장애다, 학습장애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장애가 Neuro Developmental Disability예요. 이분 학습장애도 Neuro Developmental Disability, 그러니까 이거 엄브렐라 텀이라 그러죠.
우산이라 그래요. 엄브렐라 텀. 왜? 그 엄브렐라 안에 넓게 펴져 있는 이 안에 이제 이 하나하나의 장애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사들이 왜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뭐 교사들이 Child Development and Learning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인지 발달과 학습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자극이 시작이 되죠. 자극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 심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뭐예요? 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보는 뭐를 통해서 들어와요? 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우리 코로도 들어오고 냄새죠. 그다음에 입으로도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어때요? 귀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 스킨, 터치로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딱 만졌을 때 어때요? 이 감촉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을 많이 한 제 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고 있는 일은 어때요? 선생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손을 만지면 저한테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만지고 완전히 거친 농부의 손같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싫잖아요. 그런 감촉이. 근데 또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건 감촉이 좋잖아요. 이게 다 정보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온몸으로 정보를 다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몸으로 다 흡수를 해요. 그 흡수한 정보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돼서 어때요? 이 정보 처리가 되죠. 컴퓨터처럼 정보 처리가 되니까 인풋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센소리 정보라 그러거든요. 감각 정보.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 기관, 감각 오르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가 들어오면 어때요? 그 정보가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 코로 들어온 정보, 뭐 귀로 들어온 정보, 아니면 이 스킨, 이 터치나 이걸 통해 가지고 들어온 이 모든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가요? 중추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에서 어때요?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죠? 그 정보가 막 이제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해를 해서 그 정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올 때는 행동으로 나오겠죠. 우리의 행동, 액션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가 저를 뭐 제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저희 아이가 엄마 하고 저를 부르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정보, 귀로 들어오는 정보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바로 어때요? 그 목소리는 둘째 아이의 목소리. 그죠? 그리고 아이가 나를 불렀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니까 제 이름을 불렀다는 건 저도 모르는 사이 어때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엉 하고 대답을 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센소리 정보, 센소리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들어와서 2, 3초 안에 반응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게 무슨 뭐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막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정보는 아니잖아요. 이 전부 다 인지 능력이, 인지 발달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는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막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 눈으로 계속 읽잖아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프로세스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랑 간단간단한 것들. 그다음에 많은 정보들이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뭐 뒤집지도 못하고 목도 혼자 못 듣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모습의 아이들이 이제 꿈틀꿈틀 막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운단 말이야, 아이들이.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아이들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제 울음으로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 뭐가 돼요? 카그니티브 디벨롭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분열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아이를 먹이고 하는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이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가장 먼저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아마 걸어오는 이 소리만 듣고도 조금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무의식이지만은 그 느낌으로 느낄 거예요. 느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기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어른이 오면 즐거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기저귀가 칙칙해서 기분이 나쁜데 어른이 와서 깨끗하게 갈아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때요?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서 재밌게 나를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그쵸? 어른이 움직이는 거는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보가 쌓이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아 예쁘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있으면 이제 아이 이름을 막 불러주잖아.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이제 입력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지 발달이 일어나요. 인지 발달이 일어나면서 아이가 서서히 어때요? 인지 발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센소리부터 시작하죠. 센소리 발달, 그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지 아이들이 소리도 듣고 정보도 해석을 하고 이러죠. 이게 굉장히 주의는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알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집중해. 뭐 제일 많이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서서히 사물의 이름을 배워가고, 그죠? 그래서, 집 안에서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둘째 아이가 영화를 보자 그래서 갑자기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 체스에 관계된 영화였는데, 어,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아이가 체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 아이의 방 안이 집 전체도 보니까 완전히 뭐 이사 가는 집까지 막 뭐 물건들이 그냥 막 부엌이고 뭐고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와 집을 저렇게 안 치우나 그랬어요. 근데 아이 방에는 뭐 레고가 그냥 막 방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런 집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겠다. 왜요? 제가 그전에도 어디에서 한번 그 올려놓은 영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아이들이 갓난쟁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집안을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왜냐면 위생적인 거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서 뭘 집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앉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조금 한 2살 넘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집안이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이건 어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집안은 하나의 마켓이잖아요. 자기가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차일드 디벨롭먼트 앤 러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가 계속 끊임없는 자극이 생기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어때요? 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뭐 하나를 뭐 만질라 그랬더니 못 만지게 하고 뭐 다친다 그러고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러고 어지르지 말라 그러고 계속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 치우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방 좀 치워라. 정리해라. 장난감 정리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재밌는 집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안 치우고 정리정돈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집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끊임없는 실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집안에서. 실험실에 앉아 있는. 그래서 교사들이 이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 이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사물 이름을 배운다는 거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눈의 정보와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그 귀의 정보와를 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가 계속 그러면 이거면 전화 이러면 폰 그러면 어때요? 이 생긴 이 렉탱글, 이 직사각형의 이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누르면 이렇게 반짝하고 이렇게 화면이 뜨는 요 모양, 요거는 전화하고 아이들이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화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패드가 있어도 아이들이 전화라고 불러요. 전화가 이제 입력이 되면 스크린이 있는 건 다 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TV를 부모님이 많이 보고 그래서 TV가 이제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 화상이 있는 건 다 TV라 그러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고도 TV라 그런단 말이에요. 조그만 TV, 큰 TV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는 어때요? 전체적인 윤곽, 아주 디테일을 아직 못 봐요. 전체적인 윤곽만 보고 이름 짓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들은 이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 얘기를 해줬지 아이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전하라는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개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계속 전화 어디 갔지? 전화 가져와야지, 전화 받아야지, 뭐 전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이가 그거를 매칭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와 귀로 들은 이름, 손으로 만진 거와 귀로 들은 이름, 또 눈으로 본 거. 이렇게 해서 매칭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그죠? 이제 아주 조그만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그것이 어때요? 디벨롭먼트죠. 러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되면 어때요? 디테일을 좀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태블릿과 그 다음에 전화기가 요즘 워낙 크게도 많이 나오니까 전화기와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종류인데 다 화면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전화기,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컴퓨터, TV를 아이들이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이즈로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도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아직 그 기능은 잘 몰라요. 그거는 또 조금 더 인지 능력이 어때요? 조금 더 발달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요 인지 능력을 어떻게 아이들이 요게 발달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뭐가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되고 뭐가 발달이 되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올 때 왜 아이가 주의 집중을 못 하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주의 집중을 못 하고 조금 이렇게 그거 하면 선생님들은 요즘은 거의 아이가 ADHD가 있나 바로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주의 집중을 못할 때 아이가 배가 고파도 주의 집중을 못하고 그죠? 목이 말라도 잘 못하고 또 몸이 굉장히 피곤해도 못하지 특히나 잠을 아이가 충분히 자지 못해도 주의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ADHD 진단을 할 때 6개월 이상 이러이러한 증상을 몇 개 이상 보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가 이제 정신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죠? 아니면 산만해지고 아니면 막 아이가 막 그냥 막 굉장히 막 즉흥적으로 아이가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는 그 한 2, 3개월 동안 아이가 굉장히 스트러글을 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제 각자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 그러면 이제 잘해주면서 아이한테 굉장히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아이한테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수용을 하면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이제 아이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차일드 디벨롭먼트가 인지 발달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아이들이 이제 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 천지 만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글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을 봐가지고 뭐 글자를 봤는데 뭐 사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어때 눈으로 보이는 사물과 귀로 들은 사물과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름을 알았다면 이제는 사과라는 글자를 보면서 어때요? 사물을 연상을 하고 소리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하고 사과라는 소리하고 글자 사과랑 연결을 시키죠. 매칭을 시켜야 되고 또 눈으로 읽은 사과와 또 그림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멘탈 뭐 레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멘탈 이미지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과가 없어도 아이들이 사과라는 글자를 읽으면 어때요? 이제 사과의 연상이 되죠. 그걸 이제 멘탈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이해력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어때?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버케브러리라 그러죠. 어휘력이라 그러잖아요. 어휘력이 많으면 어때요? 이해력에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바나나를 한 번도 못 본 아이가 바나나는 글자를 책에서 읽었을 때 바나나가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바나나는 굉장히 길고, 노랗고, 바나나는 먹는 거야, 과일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 그림을 아이들이 그려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뭐, 길고 그러니까 이제 작다기, 이제 작대기 같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노란색을 칠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한번 바나나라는 거를 시장에 가서 마켓에 가서 보고 아 이게 바나나구나 하면 어때요? 이제 그다음부터 바나나의 영상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다음부터는 바나나가 나오면 아이가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단어 읽기를 가르쳐 가지고 또 우리가 아기 때 아이들에게 삶을 이름을 가르친 것처럼 이제 어때요? 단어를 보면서 아이들이 단어를 보면서 삶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이제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 가면 어때요? 자기가 말로만 했던 그 단어를 그죠? 뭐 전화기, 시계, 컴퓨터, 책, 공책 뭐 이랬던 것들 말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글자하고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글자를 보면 읽을 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리딩 아니에요. 읽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사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학습의 과정이라는 게 꼬맹이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리딩을 좀 일찍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일찍 시키는 거를 추천한다고. 단지 이제 아이들한테 막 일찍 막 공부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이들의 시간에 그 심심한 시간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일찍 아이들에게 이제 읽기를 가르치면 어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지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과 눈으로 보던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글자까지 연결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인지 발달 얘기를 하려고 인지 발달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학습하고 연결이 되고 인지 발달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센소리 레벨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레벨에서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사물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이제 저는 이제 perceptual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perception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perceptual discrimin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제 요런 단계의 이해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이해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상상을 통해서 그 배웠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 발달의 과정을 이해를 하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잘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쉽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래서 뉴로 디벨롭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뉴로 디벨롭멘탈. 그러니까 결국엔 인지인데 옛날에는 이제 인지라는 표현을 써요. 인지는 굉장히 종합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 인지 능력 그러면 이제 머리 능력만 생각을 하는데 인지 능력에는 언어도 있고 인지 능력에는 정서도 인지 능력이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인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회 소셜 스킬이다 그러면 소셜 스킬에는 어때요? 소셜 센스가 있죠. 종합적으로 그 사회 컬처가 인볼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것들, 그게 소셜 센스 아니에요. 그죠? 소셜 센스인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한다. 그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손을 흔들면서 하이하고 인사를 한다. 이게 소셜 센스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왔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안 해. 선생님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어. 아니면 하이 이렇게 하고 말아. 또 교수한테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교수한테 닥터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빨리 적응을 하는 아이들은 그럼 오자마자 가만 보니까 이게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른한테 인사를 했는데 여기로 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흔든다. 그럼 아이는 바로 하이 하면서 손을 흔들겠죠. 이런 적응이 빠른 아이들은, 소셜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그다음에 여기로 왔더니 어때요?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여기로 왔더니 포크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럼 포크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젓가락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게 얼마나 편한 이 기구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집어서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포크는 어때요? 찍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젓가락 가지고는 우리가 뭘로 써요? 가위로도 쓰고 칼로도 쓴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좀 큰 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포크로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프가 서양에서는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이들이 이제 테이블 매너도 배우고 이런 소셜 센스예요. 그거는 이제 사회성 그런 의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셜 센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반응을 보면서 내가 적당하게 반응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은 도대체 저 사람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러고 조심하고 그 사람 앞에서 화가 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러잖아. 엄마는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엄마가 울고 있는데 아이는 지금 당장 자기가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면은 엄마한테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쪼른다든지. 그럼 엄마가 굉장히 슬픈데 아이가 눈치를 못 채요. 뭐예요? 아직 어려서 마음 읽기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살짝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인 면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로 디벨롭먼트 그러면 뭐예요? 신경이잖아요. 그러면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 모든 신경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인지 발달 이랬던 것이 이제 뉴로 디벨롭먼트에서 거의 무슨 뭐예요? 신경학적은 과학 저기 뭐야 의료 쪽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과 많이 달라진 거는 그전과 많이 달라진 거는 이 자폐증이 많아지면서 자폐성 장애가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자폐성 장애를 심리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행동심리학,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지금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메디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의료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경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들이 뉴로 데벨롭멘탈 디서빌리인데 사실은 모든 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 인지에 관계된 일이에요. 학습 장애도 인지에 관계된 일. 그죠? 우리가 정서 장애 뭐예요? 인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정서 인지잖아요. 정서 장애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이 모로 센스가 약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때요? 우리가 뭐 그 지금 이제 센소리 프로세싱이라 그러는 것들 옛날에 감각 통합 뭐 이렇게 했던 것들도 다 인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이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어, 많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이 키우고 가르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 특히나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막 실험에 관계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요런 인지 발달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교육적 관점은 꼭 심리학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요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교육적인 아이들을 이 학습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쪽으로 열심히 지금 책을 쓰면서 다듬고 있는데 이것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어디로 갔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심리학의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를 너무 이제 심리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 이제 과학이 돼 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요 상황에서 요거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끌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와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예를 들면 주의 집중 그러면 주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굉장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게 특히나 그 뭐죠? 유아교육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미국으로 따지면 kindergarten부터 저는 보통 2학년까지 그 다음에 특수교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책들을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뉴로사이언스든지 아니면 이제 인지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계속 이제 아이들 배움하고 연결을 시켜서 학습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아마 다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짧게 짧게 올려보도록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잘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이 이제 허락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요. 다음에 다른 거 제가 또 이제 몸과 머리 그러니까 마인드 앤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뵐게요.